엄마, 나 의사야. 내 체면이 있지. 노가다 하는 동생이랑 같이 병원비 내라는 게 말이 돼? 둘째한테 가보라고. 30년을 애지중지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며 의사로 만든 큰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폐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어머니는 빗속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식 농사 다 소용없다더니 평생 구박만 받던 무식한 막내가 사실은 형들 연봉을 하루 만에 버는 자산가라면 당신은 그 부모를 불쌍하다 하시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집에서 저는 자식이 아니라 형들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큰형은 의사, 작은형은 검사. 부모님은 그 찬란한 사자 돌림 아들들을 위해 제 미래를 통째로 갈아 넣으셨죠. 야, 너는 공부머리 없으니까 기술이나 배워서 형들 등록금이나 보태라.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꽃다발이 아니라 노가다 현장에서 쓰는 낡은 안전화 한 켤레였습니다. 형들이 에어컨 빵빵한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길 때 저는 섭씨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제 주머니를 거치지도 않고 어머니의 손을 통해 형들의 유학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 할부금으로 사라졌습니다. 형들은 명절에 집에 와도 저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야, 땀 냄새 나니까 저기 가서 먹어.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제게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으라 하셨죠.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남들이 막걸리 마시며 도박할 때 저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 주식이 뭔지, ETF가 어떻게 잠자는 동안 돈을 벌어다 주는지 말입니다. 형들이 전공서적에 파묻혀 있을 때 저는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탔습니다. 노가다로 번 돈 중 제 입으로 들어가는 푼돈만 빼고 전부 나스닥 우량주와 고배당 ETF에 묻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무식한 노가다꾼의 경제 공부라는 컨셉으로요. 처음엔 비웃음뿐이었지만 3년 뒤 제 채널은 구독자 50만을 넘겼습니다. 조회수 수익과 광고료,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식 자산. 어느덧 제 자산은 형들이 평생 수술하고 재판에서 벌 돈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흙탕물 묻은 작업복을 입은 못난 막내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의 본성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시던 날 집안의 기둥이라던 두 아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비가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자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큰형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히느라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막내랑 가깝지 않았나? 걔 보고 하라 그래요. 둘째 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사랍시고 정의를 외치던 놈은 재산 신고 때문에 목돈 빼면 감사를 받는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건 성공한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요. 병실 한 구석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이런 짐을 지워서. 저는 말없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하나를 꺼내 원무가로 향했습니다. 이 카드는 VVIP 전용 한도 무제한 카드 아닙니까? 병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골 노부부의 낡은 점퍼 차림 막내가 내민 카드는 대한민국 상위 0.1%만 가진다는 블랙카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특실 입원비와 향후 1년치 수술비, 간병비까지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억 단위였지만
제 스마트폰에 뜬 결제 완료 알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들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버지의 안위가 아니라 제가 결제한 영수증에 고정되어 있었죠. 큰형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삭삭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이거 분명 도난 카드거나 불법 대출일 거야. 둘째 형은 검사답게 냉소적인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솔직히 말해라. 지금 자수하면 형이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어. 어머니는 형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억누르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애들아, 왜 그래? 막내가 아비 살리겠다고 한 건데. 하지만 형들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도난 카드로 수억 원을 결제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당장 잡아가 가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아버지의 산소 포화도 수치는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의 대형 TV 스크린이 일제히 정규 방송을 멈추고 특별 긴급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예능 프로그램의 로고가 떴고 MC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흔드는 얼굴 없는 투자자, 구독자 200만의 전설적인 유튜버, 현장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십니다. 형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흙탕물 묻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맞춤형 수트를 입은 채 여유롭게 미소 짓는 제 모습이 전 국민 앞에 공개된 것입니다. MC가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인간의 본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돌변하는지.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형들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황하며 경례를 했습니다. 아, 현장 전문가님이셨군요. 저희 어머니도 팬이십니다. 도난 카드 신고라니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형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큰형의 손에 들려있던 아버지의 영수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형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 내가 말했잖아. 형이 1년 내내 수술해서 버는 돈, 내 영상 하나 광고 수익보다 적다고. 이제 믿어? 그날 밤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머슴처럼 부리며 형들 뒷바라지에만 매몰되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막내야,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공부 못한다고, 무식하다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어머니의 참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명절에 와서 저를 멸시할 때 그저 형들 기분 상할까봐 묵인했던 순간들, 아버지가 노가다판에서 번 돈을 형들 유학 자금으로 보내며 저를 닥달했던 기억들, 어머니의 고백은 병실을 가득 채웠고 회복 중이던 아버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제 복수는 형들에게 하는 것이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참회에 동참하기는커녕 병실 밖에서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야, 막내가 저렇게 돈이 많으면 아버지 땅은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 아냐? 큰형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당연하지. 막내는 이미 부자니까 부모님 유산은 우리한테 양보해야지. 내가 법적으로 알아볼게.
둘째 형의 냉혈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오직 유산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온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겨우 떼고 의식을 차리자마자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차가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이거 사인 좀 하셔야 해요. 시골 땅 말이에요.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넘기시는 게 나아요. 막내는 돈 많으니까 형들이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큰형의 목소리엔 부모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둘째 형은 검사 특유의 고압적인 자세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인 안 하시면 나중에 상속세로 다 날아가요. 막내 녀석은 어차피 주식으로 벌었으니 그 땅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병원 개원하고 공직 생활하느라 대출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인감도장 찍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찾는 어머니를 보며 형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사경을 헤매던 순간의 죄책감을 돈으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 구석에 놓아둔 화분 사이에는 제 유튜브 채널과 연결된 고성능 실시간 스트리밍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와 검사라는 작자들이 병든 부모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형들의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저게 사람 새끼냐? 병원 어딘지 공개해라. 검사직 박탈해야 한다는 댓글이 초 단위로 올라왔죠. 형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빨리 찍으시라니까요. 막내놈이 언제 와서 깽판 부릴지 몰라요. 그때 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형들의 민낯이 그대로 박제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들, 그 땅이 그렇게 갖고 싶어? 아버지가 방금 수술하고 깨어나셨는데 겨우 땅 문서 들고 온 거야? 제 냉소적인 물음에 큰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너는 돈 좀 벌었다고 형들한테 대드냐? 너 같은 노가다꾼이 뭘 알아? 저는 말없이 태블릿을 형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미 50만 명이 시청 중인 실시간 방송 화면과 형들의 병원, 검찰청 이름이 적힌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둘째 형의 안색이 순식간에 파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방송 중이라고? 응, 형. 형이 아까 아버지한테 막내 주식은 도둑질한 거라고 말한 거. 지금 형네 검찰청장님도 보고 계실걸? 그리고 큰형, 형네 병원 리뷰 보니까 벌써 부모 버린 의사라고 난리 났더라. 형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홍보팀, 검찰청 감찰반, 그리고 형수들의 비명 섞인 전화였습니다. 형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야, 아니, 대표님, 제발 이것 좀 꺼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큰형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빌었고 둘째 형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형들이 나를 머슴 취급할 때, 우리 아버지 엄마 파출부 보낼 때, 그때 이미 우리 형제 관계는 끝났어. 이제 법대로 하자고. 형들이 좋아하는 그 법대로. 형들의 비명 섞인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병실을 울렸습니다. 큰형은 병원 이사회로부터 도덕성 결여를 이유로 원장직 박탈 통보를 받았고 둘째 형은 검찰청 감찰반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야, 제발 우리 인생 망치지 마라. 형들의 절규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형들의 그 탐욕이야. 아버지 암 수술비 아까워하던 그 마음이 지금 형들을 집어삼킨 거라고. 형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큰형의 병원은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았고 둘째 형은 옷을 벗어야 했죠. 반면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최고급 실버타운이 아닌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시골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형들이 탐내던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리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해 아버지를 위한 치유의 정원과 시니어 복지재단을 설립해 두었거든요. 퇴원 후 고향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아버지 앞에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주셨던 그 낡은 안전화 한 켤레를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못난 아비가 너를 사지로 내몰았는데 너는 어찌 이리도 큰 사람이 되어 돌아왔느냐. 저는 신발 깔창 밑을 뜯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첫 노가다 임금을 받던 날 썼던 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공해서 부모님 눈물 닦아드리기, 그리고 형들보다 당당해지기.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원망 안 해요.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제가 주식을 공부하고 유튜브를 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떴으니까요. 이제 형들 걱정 말고 저랑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참아온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공부 잘하는 자식이 효도할 거라 믿고 몰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건 가장 구박받고 소외됐던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보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사랑의 크기를 기억하며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막내를 잊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마음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